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의 방향성이 오늘 중요한 시그널로 나오지 않을까 분봉을 째려보고 있는데 시가에서 흘러내린 지수가 좀 답답하고 속절없죠. 그래도 코스닥이 900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아쉽게도 그 수급, 이끌어주는 수급이 외국인이 아니라서 속상하긴 한데 개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담거든요. 1,150억 원의 매수세가 초반에 유입되면서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902선까지 도달하고 있는 코스닥 좀 더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전략까지 같이 볼까요?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최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오늘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BOJ 때문인 건지 오늘의 약간의 디커플링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시장이 그만큼 체력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의 수급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양시장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미국 시장 좋았으면 오늘 외국인들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은 어제 이미 주문을 다 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들이 우리한테 주문을 내려면 우리 주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뭐죠? 다 자고 있는 거죠. 그래야 또 오늘 주문을 시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우리나라에 반영이 되려면 최소한 월요일 날 정도 돼야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좀 시장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조금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지금 대형주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 전력 인프라도 좀 따라오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안타깝게도 지금 더블 악재가 쌓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밀리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어떻게 보면 아직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이 다시 기존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방향을 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을 결코 야 이렇게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왜 밀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전 요소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장이 팍팍팍 올라가 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올라가려면 무엇이 올라가야 될까요? 결국 실적 기반주들이 올라가야 되겠죠. 개인 투자들이 많은 2차전지들도 올라가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당위론에 가깝고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실적이 좋았음에도 약간의 지지부진했던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이런 쪽들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시장을 좀 이상하게 조금 약간 불편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그렇게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낙관적으로 보시네요. 그래도 네. 시장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께는 실적 믿고 기반되는 섹터는 지금 담아도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지금 말씀드렸던 섹터들은 연말에 다 배당주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당 관련주들이 또 연말에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안 움직여주면 야 얘네들이 배당까지 포기해? 라는 건데 그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증권이나 금융주들 외국인이 담는 모습 긍정적이다. 그럼 실적 먼저 이야기를 하셨으니 지난주에 오라클이랑 브로드컴에 배신당했던 반도체 쪽이 이제 마이크론으로 일단 견조한 펀더멘털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응은 둘째치고 그렇다면 지금 그 실적만 놓고 반도체를 적극 담아야 될 시기인가? 내년도와 연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변의 펀드멘탈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지금이 호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년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고 여러 가지 거품론이 있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대표적인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10개 정도 넘게 증권사들이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내놨어요. 올해 좀 굉장히 늦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사들의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내년도를 우리나라에 이끌 것은 반도체고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배당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봐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투경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신용 매수가 못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밀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해소가 되고 나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경고, 그러니까 조금 지금 레벨 따위 좀 높은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지금 신용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부담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용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부담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지금 구간 삼성전자 10만 원대까지 다시 안 밀리네요. 절대 안 밀리는 또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도체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사면 그냥 잠기는 물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잠기는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가 움직임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위로 슈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투경 종목과 관련돼서 해제될지 여부 24일에 결정이 될 네. 텐데 그 전까지가 마지막 기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일은 또 배당부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말 배당까지. 다음 주에 일정이 그렇군요. 정말 크리스마스 네. 목요일 날 하루 쉬니까 촉박하게 흘러간다는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 낙관론자 우리 차영수 선장님께서 네. 사실 올라갈 때는 놓쳤어 싶지만 이렇게 네. 또 지지부진할 때는 정말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이 기회다. 반도체 먼저 봤어요. 그러면 이럴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봐야 될 섹터로 지금 전력 인프라를 주셨는데 어찌 보면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AI 내러티브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장 중계 때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쪽 역시 펀더멘털 훼손 없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주춤한 이 투심을 활용해야 될 핵심 섹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거품 얘기할 때 청바지론을 얘기하잖아요. 청바지 파는 분들은 거품이 없었다라는 얘기들 하는데 지금 전력 인프라는 거품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력 인프라는 지금 막대하게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증설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필요성만 더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원전까지 끌어들여 와서 전력 인프라를 세워야 된다. 아직까지 SMR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거품론에서 인프라는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이제 전력 인프라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막대한 수주 잔고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저는 결국 청바지 회사가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깔고 그것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누가 돈을 벌느냐 못 버느냐, 투자 대비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대한 논쟁은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걸로 봐요. 그러면서 시장에 있어서 거품론이 매기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니면 진짜 거품을 성견지명처럼 맞춘 것인지 그것이 이제 내년 내후년에 판명이 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방 원전 중에 내년도 가장 유망한 섹터가 무엇이냐? 전력 인프라가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제가 2024년에는 그런 말씀했어요. 지금 2025년이고요. 2024년에는 그때는 제가 하드웨어만 얘기했어요. 전력 인프라는 1년 뒤에 보십시오. 라고 네. 말씀드렸고 2025년에 올해 내내 줄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장선이에요. 왜 2024년에 전력 인프라를 뒤늦게 얘기했느냐? 물리적인 건설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6년에는 더 화려한 꽃을 피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까지 챙기시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을 꼼꼼히 체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막 날아갈 때는 진짜 무서운데 네. 사고 싶고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궤도를 그리면서 다시 또 떨어지는 모양새잖아요. 이럴 땐 참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 효성중공업을 11월 말쯤 그러니까 딱 5일선 부근 내려갔을 때 주셨단 말이에요. 11월 고점에서는 굉장히 멀어져 있지만 180만 원 초반대 60일선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자리 뭔가 맥점으로 괜찮은 자리라고 보시는지 직전 저점이 178만 원대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괜찮은 건가요? 일단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주 잔고가 10조가 넘는 굉장히 이제 1등 기업이죠. 예. 더군다나 62동 평균선이 이제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쪽 업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이지만 글로벌 10위권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낙수 효과가 큰 섹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렇게 낙수 효과가 큰 기업들조차도 이렇게 수주와 이익이 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200만 원 이하에서는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같은 맥락이네요. 오히려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라는 점을 2026년 빅픽처를 보고 그렸을 때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로 가겠습니다. 제가 공개할까요? 저 의외여서요.
오리온 주셨습니다. 예, 오리온을 이제 증권가에서 지금 소비 관련주들을 일부 조금 내놓고 있는데요.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이번 네. 주에. 상당히 조금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두 가지입니다. 일단 목표가 14만 원 제시했어요, 증권가는. 그리고 올해 성수기에 매출이 늘어난다. 그다음에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떨어졌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놓고 원가는 줄어들었는데 매출은 늘어난다? 당연히 이익이 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또 가만히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지금 좁은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나면서 상단을 뚫어주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그동안 오리온이 좀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고 차트가 다시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좁은 박스권을 뚫어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오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은 상당히 좋은 맥점이 된다. 그러니까 좁은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게 맥점이에요. 하단에서 올라오는 게 맥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4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네. 저는 10,000원 빼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직전 고점이 13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13만 원 부근까지만 가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수익률이 좀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만 원이요. 예. 네, 14만 원, 16만 원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소비 모멘텀과 시장에서의 어떤 방어적인 연락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해지 차원에서 담아보자는 또 오리온 주셨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AS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로봇이요. 이번 주에도 달려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보면 좀 순환매가 있었어요. 현대모백스는 오늘 고점 찍더니 또 음봉으로 전환됩니다. 대장으로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궁금한데 지금 다시금 21선 테스트 국면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자리 어때요? 지금 저는 로봇주는 매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권고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 이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현대모백스하고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차익을 기분 좋게 챙겼다가 나중에 어떤 또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때 어차피 로봇주들은 모멘텀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매 전략을 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5만 원대 주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또 갭 상승으로 띄워서 거래 터지기 바로 직전에 주셔서 아직은 소유권 있고요. 34% 넘는 상승률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은 챙길 자리 로봇 포인트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전략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12시 기점 이벤트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장중 변동성 전략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